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외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쉬어가는 영상입니다. 부담감 없이 한번 본인의 교양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식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유로운 마음으로 sit back and relax 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과 의사에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진단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과와 외과를 크게 가르는 기준은 수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과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술이 있을 뿐이죠. 외과에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를 internal medicine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수술만 하면 external medicine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external.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surgery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과에서는 진단에 이르는 영역이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라면 자기가 아는 그 모든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든 피검사든지 여러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진단에 이르는 것이 목표죠.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 건 내과 의사에게 있어서 무기, 즉 약입니다. 내가 진단을 제대로 했다면 내가 쓰는 나머지 무기인 약을 처방했을 때 그게 들어야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대표적인 이런 내과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내과 의사의 잡이라면 외과 의사는 다릅니다. 외과 의사는요, 진단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단이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학 장비가 워낙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CT 스캔이나 MRI나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외과라는 거는 수술하는 영역인데 거기 만약에 무엇이 있다면 이미 발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떼내면 되는 겁니다. 개복을 하거나 복강경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바탕으로 해서 수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에게는 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하는 전문 분야니까요. 그 외과 의사의 머리 안에 어떤 지식이 들어있냐 그것보다는요, 똑같은 수술을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러한 기술을 갈고 담고 그리고 나만의 이런 노하우를 구축하는가가 외과 의사들한테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단도 하지 않고 수술한다, 그러니까 진단이 하나도 안 중요한 영역이다, 그게 아니고요. 진단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근데 내과 의사만큼 진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진단 너머에 있는 그 진단 이후의 영역인, 즉 개인의 역량 차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타이밍에 맞게 그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면서 그런 chill한 무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지, 그게 바로 외과 의사의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오랜 케이스를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외과 의사의 고단함이고 노고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외과에 대한 전문 분야를 어떻게 영어로 발음하는지, 병원에서는 외과가 어떤 분과로 나눠져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과를 저번 시간에 어제 internal medicine이라고 했죠? 그럼 외과는 뭐라고 할까요? external medicine 아닙니다. general surgery라고 합니다. general surgery, 일반 외과라는 소리입니다. 이 일반 외과가 general medicine, 즉 internal medicine하고 쌍을 이루는 겁니다. 대치를 이루는 겁니다. 일반 외과죠. 주로 몸의 중심 부위, 간담체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 몸의 중심, 우리가 배나 흉부에 넘어가기 전에 배꼽부터 그리고 이제 흉곽 있는 그 바로 밑에까지를 수술하는 게 주로 일반 외과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외과 선생님들의 외과 선생님들의 수술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춘기 때 걸리는 가정에서 애들이 걸릴 수 있는 거 뭐죠? 맹장염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appendicitis라고 하는데, appendix가 맹장이란 소리고 거기 염증이 생겨서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appendicitis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수술, 그러니까 여기 복부에 있는 모든 수술을 관장하는 게 바로 general surgery, 일반 외과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과들이 있습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그리고 외상외과, 소아외과 등등등등 더 있습니다만, 대장학문외과, 이렇게 유방외과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까지 소아외과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여기 되게 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거나 여러분 지인들은 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발음하고 이 분야의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너럴 서저리 얘기를 마무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너럴 서저리에서 가장 꽃이 되는 수술이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간담체 수술이라는 건데요. Whipple surgery 같은 거예요. pancreatic cancer, 그러니까 위장관에 질환이, 암이 있으면 여러 장기를 떼내야 됩니다.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떼내야 되는데요. 췌장 머리 부위에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 가지 부위를 자르고 연결하는 그런 대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외과의 꽃이자 소화기 외과 수술의 꽃이라고 그러면 Whipple surgery, 그걸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갑니다. 이 수술을 누가 한다? General surgeon, 일반 외과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자, 다음은 흉부외과입니다. 이때부터는 다 분과로 들어가세요. 이 분과 전문의들은요, 내과는 일반 내과를 제너럴 메디슨은 3년 트레이닝 레전시를 받고 나서, 한국은 4년입니다. 미국은 3년이고요. 받고 나서 펠로우십을 한 2년씩 하는 거라면 일반 외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제너럴 서저리만 할 거면 이 기간이 뭐 4년, 5년 이렇게 늘어나겠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 좀 또 전문 분야를 하고 싶으시면 만약에 뉴로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거 보면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너럴 서저리를 1, 2년 정도만 하고 이제 뉴로서저리에 이렇게 올인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과랑은 외과가 수련받는 방식이, 전문의가 되는 방식이 약간은 다릅니다.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다르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고요. 첫 번째 흉부외과입니다. 흉부외과 바로 가슴 수술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흉부외과가 가장 인기가 없고 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분야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의학 드라마에서 일반 외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소재로 쓰이는 게 바로 흉부외과일 겁니다. 심장수술, 폐수술, 그리고 심장수술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 소재로 쓰기 좋죠. 그렇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유명합니다. 근데 너무나 고되고 해가지고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력이 없어가지고, 외과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문제지, 이 분야 자체는 정말 사람을 직접적으로 바로 살려내는 정말 좋은,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흉부외과는요 주로 가슴을 엽니다. 체스트를 오픈하죠. 그래서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건데, 아까 제가 잠깐 드렸던 캐비지라든지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에 혈액을 공부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중대한 혈관이 막히거나 두세 개 이상 막히면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넘어서서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술을 바로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하는데, 이 흉부를 체스트라고 하고 이런 의학 용어로는 thorax라고 합니다. thorax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를 써서 흉부의 외과라는 소리거든요. thoracic surgery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urgery, 제가 지난 시간에 전문의 분과 선생님은 뒤에 ist, 그러니까 cardiologist처럼 ist를 붙인다고 했는데, surgeon은 그럼 어떻게 붙이냐? 여기 surgery라고 안 부르고 surgeon 하고 붙이면 됩니다. surgeon, eon만 붙이면 됩니다. 위를 떼시고요. 그러니까 thoracic surgeon 하면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혈관외과랑 같이 붙여서 TCBS라고도 불러요. cardiovascula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흉부외과는 thoracic surgery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는 여러분들도 흉부외과와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의학 드라마에서 볼 수 있죠. 뇌수술하는 거예요. 뇌척수 수술하는 게 바로 신경에 관련해서 수술하는 게 바로 신경외과입니다. 여러분, 이 신경을 뉴로라고 그러죠. neurology, 신경내과라고 하는 건데 neuro. 그리고 이때 이 신경을 수술하는 사람을 바로 surge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를 neurosurgeon 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선생님을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외과는 neurosurgery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형외과는 여러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극적이지는 않지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그리고 무릎 관절이 아프거나, 그리고 관절이나 뼈에 관련해서 모든 질환을 치료하고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정형외과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의학 분야 중에서 그냥 여담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가장 외과 선생님들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야예요. 해마다 순위가 1, 2위가 간단히 플라스틱 서전이랑 약간 바뀌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돈을 병원에 많이 벌어다주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흉부외과도 아니고 일반외과도 아니고 신경외과도 아닙니다. 정형외과입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는 굉장히 그만큼 보형물을 많이 넣어야 돼요. 무릎 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관절 갈아주잖아요.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인대나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삽입하거나 뭘 넣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가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퇴행성으로 무릎이 안 좋으면 무릎 수술도 하고요. 척추관 좀 척추관 수술도 하고요. 많잖아요. 그래서 수술 케이스도 되게 방대하고 해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정형외과가 왜 우선 제가 정형외과 발음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orthopedic surgery, orthopedic surgery, orthopedic surgery, orthopedic surgeon, orthopedic surgeon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orthopedic 이렇게 할까요? 여기 th 발음은 당연히 번데기 발음 알고 계시죠? 혀를 넣었다가 빼면 됩니다. the. ortho 그리고 pedic. 이 ortho라는 말이요. 바르게 한다, make it right의 뜻입니다. 이 어원 자체가 바른, 올바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굽어 있으면 바르게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정형이란 말 자체가 바르게 한다라는 어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ortho고요. pedic은요, 사실은 이 유아나 발 이런 거의 용어, pedo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어원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린아이 이 pediatrics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의 척추를 곱게 한다든지 뭐 한 이런 류의 어원에서 유래해서 나온 용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orthopedic surgery 이게 바로 정형외과입니다. 뼈나 관절이나 이런 걸 바르게 하는 외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형외과입니다. 한국이 성형외과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역시나 환자에게 기쁨을 주죠. 새 생명을 주는 게 후천적으로 미적으로 정말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 성형외과 수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새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알려진 거는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것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형외과도요, 분야가 들어가면 훨씬 또 생명에 기여하는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과와 더불어서 만약에 내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겠죠.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에게 새 생명 주시는 분들이 바로 성형외과 피부과 선생님들이세요. 저희들은 그냥 돈만 번다고 생각하는데 성형외과 피부과가 그런 쪽으로 쓰이면 화상이나 이런 사람의 목숨하고 연관되면 정말로 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이 분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고치는 분야다 해가지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진짜 몸 안이 아니고 주로 바깥쪽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면 성형외과고요. 이 수술하는 전문의 선생님을 플라스틱 서전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국종 교수님으로 아덴만 여명작전에 영웅으로 치환받는 이국종 교수님. 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외상별, 권역별 외상외과 설립 때문에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했던 아직도 의사로서 정말 존경받고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바로 이국종 교수님인데 이분이 하는 전공이 바로 이겁니다. 외상외과. 트라우마 서저리입니다. 트라우마 서저리.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로 당하거나 건물에서 추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시죠? 바로 이런 분들은요, 한 기관만 망가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외상외과가 이 외과를 통틀어서 가장 중노동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대단해야 되는 수련의상으로 가장 대단해야 되는 그런 전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감동적이어서 저도 눈물을 막 쏟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쳐요. 그러면 장기가 하나만 망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뼈도 망가지고요. 부러진 뼈가 또 어디를 찌르고요. 출혈이 나고요. 거기서 나온 그 출혈액이나 또는 다른 것 때문에 2차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요. 췌장이나 이런 게 망가지면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강산으로서 뭐 정말 그 주위 장기를 다 들러붙게 태운다든지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터인 수술실인데요. 주로 외상외과를 한 번이라도 기웃기웃 걸어본 의사 선생님이라면 한 번쯤은 제 말에 동감하실 겁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외상외과입니다. 바로 외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트라우마죠. 그래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서전, 트라우마 서전, 트라우마 서전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저희 일리노이에서는 여기 쿠카우니 하스피털이 굉장히 외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 그래서 외상을 나누는 것도 이제 단계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 다루질 않겠습니다. 구글 쳐보시면 외상에도 이렇게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높게 다룰 수 있는 총상이라든지 다룰 수 있는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리노이 여기는 쿠카우니 하스피털이 바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병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외과. 여러분들이 소아외과는 이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리메이크 됐죠. Good Doctor.
저 한국 배우 중에 주원 씨가 주연을 했던 굿 닥터, 그 몇 해 전이죠.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이렇게 자폐증이 있는 의사, 서번 증후군이라 하죠. 자폐증이 있으면 천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서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서번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자라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서 소아외과를 전공하는 전공의로 나옵니다. 아이들을 자폐아답게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와 소통도 잘하고 하는 그런 의사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전공이 바로 소아외과입니다. Pediatric Surgery, Pediatric Surgery. 자, 소아과를 Pediatrics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pedia가 바로 PDR라고 하는 게 바로 소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Pediatric Surgery, 그러니까 소아를 고치는 surgery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무슨 수술할까 여러분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기형아 수술이라든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배꼽 주위라든지 여러 군데 있어서 이렇게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탈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아들은 저희와 같은 어른들과 다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의대를 들어가기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소아? 야, 어른들 약 거기 그냥 용량 좀 줄여가지고 약 주면 안 돼? 야, 지금 먹는 약 그냥 500ml짜리면 뭐 5분의 1만 주든지 3분의 1만 주면 안 돼? 그래도 되겠는데? 뭐 용량이 다르잖아. 애가 조그마니까 그럼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에서 나오는 발언이냐면요. 아이는 성인의 그냥 미니어처다 라고 하는 저희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저도 의대 가서 배워서 이걸 고쳤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아이는요 절대로 성인의 미니어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배우십시오. 가정에 아이를 키우고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 말 절대로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나 소아나 그리고 청소년까지 다 포함입니다. 15세 16세까지도요. 절대로 성인의 미니어처가 아닙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았지만 결국 성인이 된다고요? 소아과가 왜 메이저 4대 분과 중 하나겠습니까? 소아는 소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는데 소아가 이렇게 만약에 소아과 질환으로 병원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다 이제 계산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아이의 몸무게, 연령 다 고려해가지고 수액의 양을 조절하고요. 구체적으로 항생제 양 조절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성인의 것을 좀 줄인다고 눈대중으로 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 목숨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아외과도 소아만 전문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인과 소아 이렇게 구분적으로 확 나눌 수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소아외과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굳이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Pediatric Surgeon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곳, 외과 의사들이 진짜 허공날 들락날락하는 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 뭘까요? 수술방이죠. 한국에서는 수술방이라고 하는데 수술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operation이 수술이거든요. operation 이름전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operation이 아니고 R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operating room 이라는 소리입니다. operating room 그래서 줄여서 OR 많이 의학 드라마에서 들어보셨죠? OR 그게 수술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십시오.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직접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든지 해서 답글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